실제로 유명인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협박을 받거나 이제 뭐 공갈을 당하거나 해도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그냥 돈을 주고 끝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유명세를 이용을 해서 범죄를 한다라고 보면은 이게 또 죄질이 안 좋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명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손흥민 선수에 대한 협박범이 구속되었다고 화제였는데 협박으로도 구속까지 가능한가요? 사실 협박은 흔히 있는 범죄라서요. 협박 가지고 구속까지 이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또 웬만하면은 구속 수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한 협박범이 구속이 된 데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첫 번째로는요, 범죄 혐의가 수사 단계에서 이미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기 때문에 구속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요, 20대 여성 양모 씨하고 40대 남성 용 씨를 구속을 했는데요. 20대 여성 양모 씨는 손흥민 선수의 전에 이제 교제하던 분이라고 하고, 이분하고 사이에 임신에 대해서 뭐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비밀 유지 각서가 있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서가 있고 그리고 돈을 보낸 게 이제 혐의가 입증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40대 남성 용 씨 같은 경우에도 이미 방송국에 뭐 얘기를 다 해놨다. 그런데 내가 지금 멈춰놓고 있다. 뭐 돈을 주면은 이게 나가지 않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것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다 입증이 되어서 제출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사 단계부터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구속을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손흥민 선수가 지속적으로 협박을 당해왔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 측에서는 이미 고소를 하기 몇 개월 전부터 40대 남성인 용 씨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협박을 받고 있었고, 이를 견디다 못한 매니저가 이를 선수에게 직접 알리게 되면서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이대로 두면은 손흥민 선수의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서둘러 구속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요, 손흥민 선수가 유명인이기 때문에 이대로 구속을 하지 않았다가는 피해가 너무나 커지겠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우선 20대 여성인 양 씨가 이미 3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공갈죄에 있어서는 액수가 조금 큰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피해가 크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워낙 유명인이기 때문에 유명세를 이용을 해서 범죄를 한다라고 보면은 이게 또 죄질이 안 좋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유명인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협박을 받거나 이제 뭐 공갈을 당하거나 해도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그냥 돈을 주고 끝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의 유명세 때문에 이미 피해가 크고 피해가 너무나 커질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협박과 공갈의 차이점은 뭔가요? 목적과 결과의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협박죄 같은 경우는요, 이제 해악을 고지해서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거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너 가만두지 않겠다. 너의 유명세를 끝장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됩니다. 뭐를 하겠다라는 그 협박에 대한 결과는 이제 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공갈죄는요,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재산범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너의 과거에 저지른 비리를 폭로하겠다. 하지만 돈 1,000만 원을 주면 내가 폭로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공갈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협박을 하면서 이 협박을 하려는 목적 자체가 돈을 1,000만 원을 주면 안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우리가 공갈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요, 협박보다는 공갈에 조금 더 가깝다. 왜냐하면은 양 씨 같은 경우는 이미 돈을 받은 상태고, 용 씨 같은 경우에도 돈을 얼마를 주면은 폭로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협박으로 인한 공갈을 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 및 중절이 사실이면 협박 공갈이 될까요? 언론에 나온 것만 봤을 때는요, 그 여자분이 임신을 한 것 자체는 맞는데 손흥민 선수분의 아이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죄의 성립과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설령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협박이나 공갈죄의 성립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를 못합니다. 법원은요, 이러한 협박이나 공갈죄를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사건이에요. 수원지방법원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아내에게 임신 사실 및 내연 관계를 알리겠다라고 이제 협박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400만 원을 갈취를 하고 3천만 원을 갈취를 하려다가 이제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 형이 나왔습니다. 굳이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이런 공갈죄는 굉장히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오늘은 손흥민 선수의 협박 공갈 사건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공갈이나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요, 대화를 모두 녹음을 하거나 혹은 카톡이나 메시지 같은 거를 저장을 해두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로 인해서 협박을 당하더라도요, 그것이 협박이나 공갈죄에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협박이나 공갈을 당하고 있다, 혹은 내가 이거를 고소하고 싶다 하실 때는요, 아래 전화번호로 상담 문의를 주시면요,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건을 해봤기 때문에 최대한 마음이 빨리 좋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명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